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의 송영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더십부터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살면서 산업시대의 절정기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기업에 들어와서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누구의 일원입니까? 누구의 모델이나 가설에 근거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굉장히 당혹해하고 얼굴 마주하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보고 배우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선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 선배는 누구한테 보고 배웠을까요? 선배의 선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100년 전에 테일러가 나올 수가 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과학적 관리의 아버지인 이 테일러는 인간을 기계로 봤죠. 그래서 기계로 봤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작업량을 예측을 하고 동작 연구, 시간 연구를 해서 그 생산성의 그 향상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막스 베버입니다. 피라미드 제도를 가장 좋은 관료화 제도라고 추켜 세웠던 막스 베버가 있는데요.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100년 전에 테일러와 막스 베버가 여러분의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를 겪으면서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디지털의 시대, DNA의 시대, 또 변화의 시대, 엄청난 단어들을 몰고 왔습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에 해왔던 리더십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다양성의 시대, 창의의 시대, 문화의 시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실현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경영학자라고 불리는 게리 하멜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어떤 논문을 기고했습니까?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던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매니저들은 다 파이어 시켜야 된다. 해고시켜야 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논문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나간 100년 동안에 우리는 관리와 통제에 순응하면서 스스로 뭐 해보지를 못하고 의욕이 있지만은 전부 다 억제하고 결국에는 지시된 것만 따라하는 학습된 무기력자, 무능력자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20세기의 끝물의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21세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겠고요. 한때 과거 성공했던 방정식은 영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체인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체인지 or die입니다. 변해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그 과업 중심형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50년경부터 관계 중심, 인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매슬로우입니다. 매슬로우는 1970년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떠나기 직전에 인간 욕구 5단계를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욕구 5단계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왜 경영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아실현의 꿈이 있으면서 밑에 구성원들에게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만 강조를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도 꿈이 있다. 꿈을 같이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동참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간 욕구 5단계의 마지막 끝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리더십의 키워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재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치, 밸류를 중시하고 있고 또 자발성, 자율성을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높은 수준의 그 창의성, 자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산업시대 때 100년의 역사는 그 X이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X이론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사람을 부정적으로 X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보는 거죠. 게으른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또 무책임하다. 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X형을 갖고 있는 관리자들은 밑에 부하들을 불신하죠. 못 믿죠.
모든 걸 다 고난을 통제를 하려고 덤벼들고 있고 호랑이 같은 그런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대단히 강하죠. 지난 100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 Y로는 예스의 준말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긍정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이가 먹고 리더가 되고 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만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때 엄청나게 만들어냈던 그 퍼포먼스의 무용담을 얘기할 때 그 이야기들이 상사가 불신하고 통제하고 감시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성, 여러분들의 의욕, 열정, 혼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셀프 디렉션, 자기 중심적인 의지와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맥그리가 얘기한 거는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가 관리자 중심의 엑시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 Y로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과업 중심형에서 관계 중심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X이론으로 했던 과업의 성과가 Y 이론보다 더 이펙티브하다, 더 효과적이라고 했던 논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Y로 갈아탈 때가 된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1950년대, 60년대 이미 다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그들의 이야기가 부활이 되고 있고 재조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리더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코칭이 되는가 해보면 그렇지 않죠. 티칭이 더 난무합니다. 시간은 없고 성과는 급급하고 하다가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코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동의어는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처럼 부하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발견해주기 위해서 질문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이 바뀌죠. 질문이 바뀌면 전략이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부하들을 키워나가는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 있고요. 이 이야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X이론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또 옹호해주는 인간 중심형의 Y 이론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인생 1막과 2막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분류죠. 열심히 일할 때가 1막이고 은퇴 이후가 2막인데 리더십에도 1막이 있고 2막이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리더십에서 말하는 1막은 뭐냐면 나 중심이죠. 혼자 빨리 가고 싶고 혼자 성공을 추구하고 싶고 이런 리더들은 밑에 부하들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자기 업적을 만들어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2막이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겁니다.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1막이 머리라고 하게 되면 차가운 이성이라고 하게 되면 2막은 가슴입니다. 뜨거운 감성이죠. 1막에서 2막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70년 걸렸다는 얘기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리더십은 1막이 아니라 2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을 할 때 새로운 리더십으로 탈바꿈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칭 모델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리더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코칭 모델을 습득을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칭을 하나의 테크닉, 스킬로 인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칭은 철학이요, 문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인간관, 부하들 보는 시각,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다.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건 철학입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부하들을 보는 긍정적인 인간관과 잠재 역량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결합이 될 때 코칭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칭의 끝은 임파워먼트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참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한데요. 굳이 번역하자면 권한이임에다가 심판원까지 넣어준 임파워를 줬으니까 심판원까지 포함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긴다는 것이죠. 믿고 맡기게 되면 부하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더욱더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또 이 퍼포먼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경쟁력도 당연히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그 성과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반대로 리더에게는 어떤 특징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까? 믿고 맡겼기 때문에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인파워먼트는 부하를 키우고 리더에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양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더십의 역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더십 시프트입니다. 리더십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과업 중심형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100년 전에 테일러가 얘기했던 인간을 기계로 봤던 과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 중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잠재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관계 중심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매슬로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리더들은, 경영자들은 자아실현의 욕구, 꿈이 있으면서 밑에 종업원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도록 만들어 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결핍 욕구가 아니라 존재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끌어올리게 되면 구성원들이 로열티가 올라가게 돼 있고, 로열티가 올라가게 되면 인게이지먼트, 몰입도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위 욕구를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사람을 보는 인간관도 맥그리가 얘기했던 X이론형, 못 믿고 불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Y이론형, 믿고 맡기고 같이 동참시킬 때 훨씬 더 많은 성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위에 상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X로 관장을 할 때 또는 Y로 관장을 할 때 어느 때 더 많은 성과를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X입니까? Y입니까? 당연히 Y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밑에 부하들을 못 믿고 X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죠.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그동안의 100년 동안의 역사는 쇼텀 매니저, 그러니까 단기 업적을 추구하고 인간을 기계로 봐왔던 시각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자는 얘기입니까? 롱텀으로 가자는 거죠. 롱텀 리더. 멀리 보고 함께 멀리 가고 가치를 공유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십 거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경영학자로 불렸다가 세상을 떠난 티터 드러커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머리를 숙이고 존경심을 표하죠.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된 이면에는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요?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드러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드러커, 너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이 중요한 질문 하나가 당대 최고의 경영학자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단기 업적을 추구하고 성과에만 급급하고 사람을 못 믿고 불신해왔던 매니저 역할이 전통적인 관리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멀리 가고 롱텀 리더십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리더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